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 김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일수입니다. 와. 자, 오늘은요, 많은 분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 펀드입니다. 펀드 관심사 가운데 어떤 펀드가 좋아요? 이런 질문들이 참 많죠. 네. 그래서 그때마다 답은 해드립니다만 질문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펀드 고르는 방법,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는데요. 네. 펀드 제가 예전에 뭐 AB 미국 그로스를 알려드렸는데도 네. 한 번씩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좋은 펀드를 골라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스스로가 맞습니다. 찾아가는 걸 해야 된다. 좀 안목을 네. 기르는 게 좋죠, 그죠? 네. 그 대나리오 너무 의지하지 말고 예. 본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데나리오는 어떤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네. 투자를 권유하는 이런 방송이 아니라 그럼요. 우리의 경제 근육을 네. 올리고 네. 스스로 분별하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그죠? 분별하는 거. 예, 네. 하는 방송입니다. 네네. 오늘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좋은 펀드를 고르는 방법 4가지를 우리 센터장님이 깔끔하게 네. 정리를 해 주실 건데 네. 첫 번째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 펀드 이렇게 보면 투자 설명서나 이제 리포트가 있거든요. 그 한 장짜리 보면 예. 뭐가 나오는가 하면 맨 오른쪽 위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어떤 건 5년까지 수익률 표가 나오는데 예. 그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반드시 벤치마크, 벤츠 아니고요. 예, 벤치마크. 네, 벤치마크. 그러니까 비교 지수. 비교 지수. 벤치마크하고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색깔은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그래프가 있고요. 예. 그 옆에는 비교 지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벤치마크가 두 개가 같이 있는데 항상 벤치마크보다는 좋아야 된다는 거죠. 벤치마크가 그러면 어떤 기준들이죠? 예를 들면 국내 펀드를 만약에 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뭐 국내 펀드가 있다. 그러면 국내 펀드의 벤치마크는 주로 이제 그 코스피, 코스피 200. 내가 만약에 중소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이 되겠죠. 예. 그래서 국내는 코스피나 코스피 200, 코스닥이 있는 거고요. 제가 저번에도 강의했던 그 에셋 플러스 글로벌 리치 투게더. 예. 네, 리치 말고 리치 투게더. 그게 이제 글로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MSCI 글로벌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MSCI가 대표님 혹시 뭐의 약자인 줄은? 모건 스탠리 이렇게 나가죠. 네, 뭐 인터내셔널. 예.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지수가 있는 거거든요. 선진국 지수가 있는 건데 그걸 보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S&P. 예. 로 추종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비교 지수가 주로 인덱스 개념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입하는 펀드가 최고를 찾을 필요는 없지만 예. 가능하면 인덱스나 평균 정도보다는 높으면 좋다. 예.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특정 펀드이고 네. 내가 투자하고 선택한 이 특정 펀드가 시장의 네. 평균 수익과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라고 그렇죠. 보는 것이 벤치마크다. 네. 그 벤치마크 기준점은 국내 같으면 코스피, 코스닥, 뭐 200 등등의 네네네. 많은 다양한 지수가 있고 그렇죠. 또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MSCI 글로벌 지수 등등 네네네네. 또 뭐 나스닥 지수도 있고 그죠? 네네네네. 등등의 다양한 지수가 있다. 네네. 이런 정도를 조금 참고하셔서 펀드를 수익률을 비교할 때 네. 단순하게 5% 벌었네 아니면 또 마이너스 5%냐라는 것보다는 그렇죠. 다른 지수랑 같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상대적인 지수를 보면 그렇죠. 내 펀드의 조금 객관적인 성적을 알 수 있다. 네, 자,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으니까 편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그렇죠. 분은 1년 동안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평균은 10%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거는 좋은 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좋은 네, 거죠. 상대적으로 네.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벤치마크 비교 지수를 체크해봐라.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설정일입니다. 설정일. 네. 설정일은 펀드가 만들어진 날이죠. 예. 그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작년에 설정됐는데 수익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작년에 설정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은 오늘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뭐 샤프 레이티오, 젠센의 알파라든지 저희들이 보는 또 좀 전문가가 보는 금융공학적인 지표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1년 데이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예. 벤치마크도 1년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펀드를 여러분들이 고를 때 설정일이 저는 한 3년은 넘어야 되지 않나. 대체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펀드를 대중적인 펀드를 고를 때는 대체로 보면 뭐 그 정도 이상은 다 돼요. 네, 그죠? 3년 5년 다 넘죠. 예. 네, 네. 그런데 조금 내가 조금 더 차별적인 수익을 원한다. 그렇다고 해서 꼭 차별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네, 예, 그럴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볼 때 그렇죠. 3년 내에 왔다 갔다 하는 펀드들도 뭐 괜찮죠. 얼마 되지 네, 않은 네. 펀드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어쨌든 잘 구별해야 한다.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펀드를 할 때 우리가 은행에 가건 어디 가면 항상 기준이 작년 수익률이에요. 예. 6개월 수익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또 설정일이 얼마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이제 설정일을 좀 봐라. 또 우리가 참고로 설정이 짧을수록 수익은 좋아요. 그럴 수 그죠? 있죠. 네, 왜냐하면 네, 네. 그 펀드를 만드는 자산운용회사에서 맞습니다. 우선 밀어주거든요. 네, 돈을 사서 그 종목을 막 삽니다. 밀어놓습니다. 처음에는 마케팅을 6개월. 위해서. 그것도 현혹되지 말면 좋겠다. 네네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네네. 그런 점도 있다라는 네네. 것도 참고하면 좋겠다. 그래서 네. 한 3년 이상이 된 것들이 조금 성숙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또 설정하고 연결되는 예. 건데요. 설정 금액이 음. 뭐 5억, 10억 물론 이제 설정 금액이 설정일이 짧은 게 설정 금액이 작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같이 가는 건데 설정 금액이 그래도 한 100억은 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한 500억 기준으로 보거든요. 500억 기준. 네, 너무 작아도 안 된다. 너무 작으면 아무래도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크고 어떤 경우는 5년 내는데 30억짜리 있더라고요. 어허, 네,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운용이 안 된다고 보고 예, 돈이 다 예. 인출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인출됐다. 네. 우리가 또 실무적으로는 망가진 펀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네. 잘 분별해야겠네요. 그래서 음. 설정 금액, 우리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최소 500억 이상의 규모를 가진 펀드를 추천한다. 추천한다.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네. 되겠고. 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내가 어렵고 복잡하다. 근데 사실 이것도 안 할 거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하나가 이제 그 리포트를 보면 오른쪽 위에가 벤치마크가 있는 거고요. 예. 왼쪽이 이제 수수료도 나오고 그다음에 왼쪽 밑에 보면 그게 별이나 태극 마크나 어떤 모양으로 5개 만점으로 평가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예, 수익률만 가지고 하지는 않는 거고요. 예. 그게 이제 별이 5개가 있는데 한 3개 정도 위로를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별 5개를 기준으로 하면 3개가 가운데 평균이라고 치면 네네네. 평균 이하는 네, 조금 좀- 조심해라. 네, 그죠? 뭐 꼭 순간적으로 평균 이하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그 배당주 같은 경우가 예. 한 2, 3년 동안 삼성전자가 안 오르고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안 예, 오를 예. 때 5개까지 갔다가 한 2.5나 2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말했지만 배당에 문제가 없으니까 좀 가져가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네. 예. 그 외에도 우리가 펀드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그죠? 네네네. 보통 이제 펀드 이름에 보면 네. A, B, C, 뭐 E 이런 다양한 네네. 알파벳이 붙어 있는 네. 경우 네. 앞에 이름은 똑같은데 한글 네, 이름은 맞습니다. 똑같은데 뒤에 가면 영어가 달라지는 알파벳이 네네. 달라지는 이런 것도 많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그거 제일 헷갈리는데 제가 오늘 그 글은 알려드릴게요. A형하고 C형이 대표적인데 예. 이건 뭐냐? 펀드 회사마다 수수료를 주로 A형이 선치 판매 보수를 떼고 후치 수수료가 작은 거예요. 예. 따지고 그러니까, 보면 A형은 선치 수수료가 있고 선치를 떼고 나니까 후치 남아 있는 돈에 빼는 평균값이 작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어떤 특정 펀드의 연간 수수료가 네. 2%라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A형은 투자하는 원금에서 1%를 떼고 그죠 떼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나중에 운용하는 그것에서 나머지 1%를 또 나중에 떼고 네, 이게 네, 이제 네, 그거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저는 주로 일반적으로 C형을 해주지 않고 A형을 해주거든요. 예. 우리가 늘 데나리온의 투자 원칙은 뭐 필요하면 용도 자금을 쓰지만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한다 그러면 10만 원의 1%는 얼마 안 되는데 예. 돈이 쌓이게 되면 적립금에서 떼는 게 커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치 보수를 떼가고 후치 남아있는 적립금에서 떼는 게 작아야 예. 결국 수수료가 작아진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내가 적립식으로 들어가고 장기 투자하는 것은 A형이 좋고요. 예. 근데 또 이럴 수 있죠.
뭐 한 3년 하고 목돈으로 들어간다. 그런 경우는 또 이제 좀 시행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투자 기간이나 투자 금액, 나중에 이 펀드를 언제 환매할까 이런 네, 등등에 네. 따라서 다 다양하겠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면 아까 제가 설정 금액 이야기했는데 이 A형, C형, A형과 C형 그렇게 나누는 거고요. 또 이제 보면 C-P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 펀드를 예. 이야기하는 거고. P가 펜션을 뜻해요. 그렇죠. 그죠? 예. 또 W가 랩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위명인데 우리랑 상관없는 그것도 있고 요즘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그것도 물어더라고요. 예, E 클래스 이래가지고 네. E. 네, 예. 금소법 때문에 요즘은 이제 펀드를 그 앱으로 제가 다 해드리는데 예. 센터장님 A형도 없고 C형이 없어요. 예, 그건 AE, CE가 돼서 수수료도 저렴한 이제 인터넷으로 되는 그가 예.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알파벳 기호는 또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검색창에서 한번 네. 검색해 보셔도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컨대 공부를 하시라는 거죠. 제가 다 알려줄 수는 예. 없는 거죠. 네.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은행 망하면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은 한 은행당 그렇죠. 보호되는 게 있는데 펀드는 일단 그런 게 없어요. 그랬을 네네. 때 펀드 금융회사가 망하면 예컨대 네. 나는 어떤 은행에서 펀드를 가입했고 또 어떤 증권회사를 증권사. 통해서 펀드를 가입했는데 그 증권회사나 은행이 망하면 내 펀드는 어떻게 돼? 이런 네. 또 궁금증도 생길 수 있어요. 네, 그죠? 그거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펀드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막 예를 들어 뭐 어떤 증권사 은행이 망하면 어떡하냐 했을 때 우리가 은행은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 있는데 저는 펀드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예. 그것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매달 뭐 10만 원씩 증권사가 돈을 빠지면 그게 자동이체잖아요. 예. 증권사는 판매사예요. 예. 은행도 판매사고. 그럼 이분들이 가져가는 게 판매 보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AB 미국 그로스라는 펀드를 예. 미국 펀드를 했다. 그러면 삼성증권을 통해서 했다. 그러면 수수료는 삼성증권은 판매사. 그 운영을 누가 해요? 펀드 AB 회사. AB 회사가 하는 거죠. 자산 운용사. 자산 운용사가 하는 거죠. 여기서 운용 보수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펀드 보수를 잘 보면 수탁 보수가 정말 미비한 데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펀드가 돈을 들어오면 보관하고 있는 곳.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펀드가 자동이체가 되면 돈을 자동이체로 빼가는 것은 삼성증권. 운용은 아까 그 AB 자산 운용사. 운용회사. 예, 돈은 어디서 보관하냐면 수탁사죠. 그래서 돈을 이 증권사나 운용사 갖고 있지 않고요. 돈을 보관하는 그 신탁회사. 보통 이 수탁사가 있는 수탁 거죠.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금융은행이다. 은행이죠. 이렇게 네, 이제 시중은행이죠. 이해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수수료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운용 수탁사에 돈이 있다가 이제 운용 지시를 내리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어떤 주식을 사라. 그러니까 이 펀드는 판매회사, 운용회사, 또 수탁회사가 왕창 망해야 망하겠네요. 그죠? 근데 이게 망해도 괜찮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B 미국 그로스 했는데 판매사가 망했다. 문제 없죠. 예. 예, 운용사는 다 파는 있으니까, 거니까. 예. 운용사가 망하면 운용사가 돈을 갖고 있지도 않고 수탁사가 일반적으로 한 현금 5% 외에는 예, 예. 다 우리가 그 펀드 돈으로 뭘 삽니까? 주식을 주식. 사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 이게 증권 결제 예탁원에 전산으로 등록되는 거죠. 그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개가 다 망해도 예. 국가에서 얘를 또 누가 이거 운용할래? 만약에 안 되면 청산해 주는 거. 예. 그래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이 망하면 안 된다. 근데 판매사가 망해도 되고 운용사가 망해도 되고 예. 수탁사가 망해도 문제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제가 아까 상상을 해본 겁니다만 판매회사 망하고 운용회사 망하고 수탁회사 망하면 그냥 자본주의가 망하는 겁니다. 그건 그랬을 국가 없다고 해야 때는 돼요. 내 돈이 어디에 있더라도 다 망하는 거예요. 부동산도 살아남지 못할걸요. 그때는 그냥 네. 다 그냥 망한다. 의미가 없는 사실은 네. 질문인데 네. 혹시나 또 궁금하신 분들 네. 있을까봐 좀 극단적인 질문까지 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금자 보호보다 사실 더 안전한 거죠. 그렇죠. 네. 예. 자, 펀드도 만기가 있더라고요. 네. 펀드 만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보험에도 우리가 만기라는 네, 게 있잖아요. 네, 보장 네, 만기. 네, 네. 은행 예적금도 만기가 있어요. 네, 네. 펀드 만기랑 그것들하고는 조금 어떻게 다를까요? 그 뭐 주식은 만기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펀드도 만기라는 개념을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흔히 펀드를 가입할 때 펀드를 만기라는 개념은 자동이체 개념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펀드는 만기가 사실 없고 예. 그러면 내가 쓴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동이체를 5년간 했어요. 음. 그럼 5년이 되면 고객이 연락이 와요. 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센터장님 펀드가 만기됐어요. 예, 펀드는 만기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내가 자동이체 5년이 끝났다. 음. 그러니까 CMS 이체 설정 기간이 끝난 예. 거고 펀드는 사실은 만기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네. 펀드는 포에버하네, 그죠? 네, 그래서 찾는 것도 이제 만기가 없다 보니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넣었는데 돈이 500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만기 전에 빼도 되냐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보험이 아닌데. 예, 그래서 그걸 부분 판매해서 팔아서 쓸 수도 예. 있는 거죠. 가끔씩 아주 가끔씩은 펀드가 청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것, 네, 그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대체로 우리가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 연금저축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만기가 다 됐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 보험 만기는 있잖아요. 10년 보통 가죠. 보험 만기는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간 이전을 해서 펀드로 연금저축 펀드로 올 때는 만기가 만기 의미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거죠, 그죠? 네, 예, 그것도 또 참고 삼아 하시면 좋겠네요. 그 상담할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매가 신혼부부인데 둘째를 낳고 이제 출산하고 일을 안 하는 거죠. 예. 연금 펀드를 이전하니까 또 질문이 예. 거기 20만 원씩 넣었는데 20만 원 넣을 수 있는 돈이 없다. 연금 보험은 10년 만기 동안 넣어야 되는데 예. 펀드는 옮겨놓고 나서 자유롭다. 나중에 또 직장 가고 예. 세액공제가 필요하면 다시 넣어라. 이렇게 좀 자유롭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렇게 다양하게 펀드는 우리가 주식형 상품이기도 하고 또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유형의 펀드들이 있는데 펀드 상품은 어쨌든 많은 분들에게 대중화된 상품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중화된 것에 비하면 또 펀드에 대해서 또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고 네. 그 가운데 아주 많은 질문을 자주 하시는 것들을 몇 가지로 조금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데나리오는 정답을 알려드리는 방송이 아니라 네. 함께 나누고 생각하면서 공부하게 하는 방송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의 한 꼭지, 한 방송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도 없고 네. 모든 의문이 해소될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씨앗으로 해가지고 또 공부하는 네. 또 스스로 조금 알아보고 하는 그런 도구가 되면 참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데나리온 조금이라도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했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요? 데나리온을 통해서 재정적인 샬롬, 자, 재정적인 샬롬이 일상에 늘 함께하는 우리 또 성도님 가정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